42번. 42. 2에 일단 다 불러주세요. 2. 321. 네, 21. 335번. 네, 35.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하면서 할 건데 321번. 이 친구는 뭐 그냥 또 방정식이라 돼 있네요. 이거 잘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특징이 여기 방정식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개수가 1일 때는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F1 구할 때는 1을 그냥 넣으셔야 되지. 그 판별식으로 쓰면 지금 틀린 답 나오겠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이게 지워지잖아요. 지워지고 2루트 2x 빼기 1은 0이니까 얘는 근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죠. 근의 개수가 F1인데 n이 1일 때는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1차 방정식이 되고 뭐 근을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하면 한 개 해서 F1은 1인 거죠. 실근이 한 개니까 1차 방정식이라서 얘는 근이 한 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케이스는 그냥 판별식을 아예 미리 해놓고 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나머지 케이스는 싹 다 2차 방정식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0일 때는 양수. 그러면 실근이 2개. 뭐야? 전부 다 실근 2개인데? 2, 3, 4? 하면서 내가 틀렸나? B' 제곱 마이너스 AC 1 빼기 이거 잘못했네요. 1 빼기 n이군요. 이거. 그러면 3 빼기 n이군요.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죠? 3일 때는 0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실근이 빵개거든. 3일 때 판별식 0이니까. 그러면 0이랑 2일 때는 양수니까 둘둘. 4 넣으면 음수니까 빵개. 이거 한 개인데? 참 좋지? 여기 실근의 개수는 한 개. 판별식이요. 오케이? 그럼 이거 4 넣으면 실근 몇 개라고? 0개지? 0이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음에 추가 질문 없으시면 25번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풀이랑 뭐 비교를 많이 해보세요. 근데 나도 뭐 방법이 여러분 당연히 여러 개 있는 거니까 해설도 도움이 다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서로 다른 두 학원을 갔는데요. 근데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뭐 범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일단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냥 허근이구나. 허근인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인 허근이다. 그러면 그냥 잡아야 되겠네. 편례복소수인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 그러니까 약간 노가다인 거죠. 이게 다. 소수도 들어있지, 정수도 들어있지. 그러면 그냥 노가다에 가까운 거죠. 그냥 잡으면 됩니다. 일단 알파를 뭐 A 더하기 BI 잡으면 얘가 일단은 정수니까 A랑 B는 정수인데 허근이라서 B가 일단 0은 안 되는 거죠. A, B는 정수인데 B가 0인 건 안 돼. 허근이 나와야 돼서. 그러면 다른 항근은 그냥 무조건 편례니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개수는 지금 실수인데 근이 허근이면은 편례근일 테니까 요걸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로 그냥 가겠네요. 판별식은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근의 합이 2a인데 2a가 저거 마이너스 p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그게 q와 같고 pq가 여기서 소수래요. 50 이하의 소수.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겁나 중요한 거야. 왜냐면 p는 소수인데 여기 이미 2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p가 하나밖에 안 돼요. 소수 중에 짝수인 소수. 누구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일단은 P는 무조건 2예요. 여기가 일부러 숫자 2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홀수였으면은 뭐 경우를 막 다 따질 수도 없이 너무 많아져. 해서 지금 여기가 소수인데 짝수 2의 배수니까 여기 P가 무조건 여러분 2가 고정입니다. P는 2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넣으면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일은 확정이니까 B제곱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정수를 제곱했는데 1을 더해서 소수가 돼야 된다 하니까 이제 또 뭐가 난 거죠? 정수 제곱, 제곱수에다가 1 더해서 소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50 이하의 소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당연히 소수잖아요. 그러려면은 50에서 거꾸로 가든지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키우면서 가든지, 근데 어차피 최소 최대 다 구해야 되네. P는 확정이고, 그러면 Q는 어차피 제일 작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이고 2일 때가 지금 최소겠네. 소수 제일 작은 게 2니까.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어딜까? 50 근처인데 제곱수에다 1 더해서 소수 되는 거. 딱 생각나는디? 찾아봐. 그냥 찾는 거야. 제곱수 플러스 1. 얼마? 37.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제곱수가 몇 개 없으니까 여기에서 49에 1 더하면은 소수가 아니잖아. 그 요거죠. 36에다 1 더해서 37. 그러면 정수인 것도 만족하고, 여기 사실 뭐 뿔마이면 다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Q가 2일 때가 최소, 37일 때가 최대. P는 그냥 2로 고정. 이렇게 더하면 최소, 이렇게 더하면 최대.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면은 35번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35번도 풀이를 한번. 이거요? 또 그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근이 정수일 때 다른 한근은? 이거 근을 가정해 일단. 자, 정수인 한근을 뭐 n이라고 잡을게요. n. 그러면 근이니까 일단 대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그냥 비교하는 그냥 그런 느낌이야. 정수를 빨리 찾으면 되는 건데, 일단 정수를 한근의 정수 n 넣어. n제곱 마이너스 이거 그냥 다 넣은 거예요. 넣은 다음에 어쨌든 좌변이랑 우변이 여러분 같아야 되는데, 루트 있는 것과 루트 없는 것이 딱 무리수와 유리수로 지금 나뉘는 거죠. 무리수와 유리수가 같이 들어있는데 우변은 지금 0이래. 그럼 여기서 일단 확인할 것은 얘는 유리수죠. 정수니까요. 그리고 K도 자연수니까 유리수죠. 그래서 하나가 여기서 식은 하나인데 등식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게 딱 나오는 거야.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n제곱이랑 마이너스 2n이랑 여기 나 지금 뭐 쓰고 있냐면 이거 마상 이렇게 유리수 부분. 자, 그리고 루트 2로 묶어서 쓰겠죠. 그러면 루트 2 앞에 여기에 마이너스 n 들어있고 여기에 플러스 k 하시면 이게 그냥 복소수 안에 있는 뭐 실수 좌변 우변이 실수인데 여기가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이제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n이랑 k랑 같은데 n이 두 개인데 k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하나밖에 안 됩니다. n이랑 k가 자연수가 딱 하나. 그래서 n이 얼마인지가 이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두근이 지금 3 또는 마일인데 k가 n이랑 같으려면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도 3이고 k도 3이고 여러분은 다른 한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35번 추가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일단 해야
그리고 38번. 뭐 이거 문제만 길지 방정식 만드는 거잖아? 누군데? 누구야 이거? 뭐야? 아니 식 만드는 건 할 줄 알지? 왜 별표를 쳐 이거를 이거 그냥 2 플러스 i 가지고 만드는 건데 여기 그 2 플러스 i가 한근인데 개수가 그거잖아. 어딨어? 어디 적혀 있어야 되는데? 실수. 실수 여기. 개수는 실수인데 근이 허근이잖아. 그러면 다른 근이 무조건 켤레지. 그래서 근이 하나 알려준 게 아니고 2개 알려준 거라고. 2개를 알려주면 이차함계수 일단 1이라 가정하고 모르니까 1이라 가정하면 두근의 합은 부호 반대, 두근의 곱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A, 배 된 게 이제 그 제대로 저렇게 푼 놈의 방정식이었던 거지.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죠. 일단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3i도 똑같이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켤레의 합이 2니까 마이고 켤레끼리 곱한 게 10이니까 이게 10인데 개수는 일단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그 뭘 잘못 봤냐? 이차함계수를 잘못 봤대. 이걸 잘못 봤대. 그리고 뒤에 놈은 상수항이 틀렸대. 각각 틀린 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제대로 본 게 얘는 여기랑 여기가 제대로 봤다 생각하면 되고 얘는 여기랑 여기를 제대로 봤다 생각하면 돼. 근데 대신 요 개수는 달라도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둘이 동시에 제대로 본 거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똑같이 맞추면 되죠. 그래서 내가 뭐 A라고 하면 여기는 사실 2A면 되거든. 근데 어차피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이니까 어차피 최고차함계수는 약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를 1이라 보면 여기가 마사인데 여기도 마사여야 하니까 여기에 뭘 적고 2를 적고 이제 제대로 본 것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5까지 제대로 본 거고 이제 여기는 2배 해서 최고차함계수는 2가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그 ABC 방정식이고요. 근각계수 관계합니다. 자, 338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3, 4, 2 갈 거고요. 3, 4, 2번 보겠습니다. 이건 뭔데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뭔데 이거? 진짜 이거 겁나 계속 나올 텐데 2차 함수에서도 여러분 이게 무조건 나오죠. 식을 그냥 작성해야 돼요. 스스로. 일단 가조건에서 곱이 있지. 그리고 최고차함 계수 있지. 그럼 몇 차함만 몰라. 그치. 그럼 그것만 문자 잡고 일단 식사하지. 그래서 이게 왜냐면 알파 베타를 넣고 싶어도 fx 식이 없는데 뭘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fx 식을 일단 잡아야죠.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1x 제곱에 뭔지 몰라. 문자 잡고 두근의 곱이 8이야? 그러면 이제 8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저 F알파. 그럼 여기다 알파 넣고 여기다가 베타 넣고 더하면 2다. 그럼 이제 그 차수 같은 거끼리 묶어서 근각계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A를 찾으면 되죠. 제곱의 합 따로 묶고 1차의 합 묶고 8은 2배에서 16 됐고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숫자로 바뀌니까 A가 얼마인지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얘기해. 이거 누군데? 할 줄 알겠어? 하고 안 되면 꼭 얘기해야 돼. 뭐 카톡을 보내든 뭘 하든. 그 다음에 이거 49. 그 여러분 3, 4, 9는요 닮음만 이용할 수 있으면 그 1대1 대 루트 2 하는 거랑 닮음만 알면은 될 것 같거든. 넓이가 2분의 3대려 AKJ J가 이 두 개. 이 두 개가 2대 3. 2분의 3배. 그러니까 그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
2랑 2K, A, B, C, D. 큰 놈이 2고 작은 놈이 2K, 2랑 2K. 엄마가 2K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넓이가 2분의 3배. 그러면 어디 하나 잡아가지고 일단 문자로 할 건데, 일단은 닮음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비를 알고 시작하는 거지. 넓이가 어쨌든 2대 3이라는 게 닮음인데 넓이가 뭐 3대 2로 바뀌어요. 여기 저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3대 2. 그러면 닮음 비, 길이 비는 몇 대 몇이죠? 루트 3대.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루트 3대 루트 2가 그 대응변의 길이 빈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는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라 그랬잖아. 2. 그러면 여기로 갈게. 여기 길이가 여러분 2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루트 3a라고 잡겠지. 그러면 여기 이 비스듬한 게 여러분 루트 2a인 거죠. 대응변이. 그럼 이제 자동으로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a가 되고요. 여기가 왼쪽 오른쪽 대칭이니까 다시 루트 3a가 되면서 루트 3a 두 개랑 2a 하나랑 더한 게 2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차원명식을 왜 하는 걸까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x로 잡고 2-x 해서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몇 대 몇 이렇게 풀겠네. 2차로 만들 거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단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얘를 뭐 x로 잡았다. 그러면 여기도 x니까 여기가 2-2x다. 근데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로 나눠서 루트 2 빼기 루트 2x다. 이게 단원에서는 의도겠네. 넓이식 세워서 이제 2대 3 하는 게. 근데 뭐 문제 풀 때는 그냥 닮은 비를 알면은 그냥 길이 자체를 문자로 잡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빨리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스텝 2는? 2 한번 안 고친 거 이제 고쳐보시고 3는요. 3는 그럼 또 번호 불러주시겠어요? 스텝 3 뭐 할까요? 일단 아직 시간 별로 안 됐어요. 쓰리에 몇 번 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고민했는데 아예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그럼 아니지. 아, 그래. 해봐야지. 그래 실력이 는다고. 한여고 가서 1등 해야지. 1등. 1등급도 불안해. 1등 해. 뭐 할까? 몇 번 할까요? 네, 일단 357 하고 그 다음 또 번호 불러주시면은 일단 한꺼번에 할게요. 366. 네, 66. 1시간 동안 2차 합쳐하면 돼. 아직 시간 많아. 해. 빨리 더 불러봐. 272. 70. 70? 네. 70. 64. 63? 64. 이렇게 할까 그럼? 일단 저기 있는 거 일단 다 할게. 57번부터 일단 할게요. 여러분들 57번에도 아까 그 소수인데 저기 보이죠? 2p 들어있죠? 2p.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일단은요 두근이 서로 다른 자연수. p는 소수. 그러면 두근이 여러분 알파 베타 있어. 일단 가정합니다. 근이 안 적혀 있잖아요.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근을 가정하면 알파 베타는 자연수야.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이 어떤 자연수 A인데 9의 배수 두 자리래. 그런가 봐. 그리고 곱한 게 2P인데 P는 소수래. 그럼 이거 끼워 맞추는 게 낫겠다. 일단은 이걸 보고 여러분 일단 할 수 있는 생각은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소수의 2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소수의 2배면 두 근이 각각 뭐거나, 그러니까 P는 소인수분해 해봤자 어차피 P 곱하기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2도 소수고 P도 소수라서 더 이상 그 공약수가 그러니까 약수가 더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각각이 이렇게 자연수 두 개가 그냥 2랑 P 였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긴 해. 뭐도 가능성 있어. 어? 뭐라고? 1이랑 누구여도 돼. 2P여도 되죠. 한쪽에 몰아줘도 되죠. 근데 그거밖에 이제 없어요. 이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소수 곱하기 소수가 되려면 소수가 더 쪼개지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제 각각 들고 가거나 하나에 몰빵돼서 이렇게 들고 가거나.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노가다예요. 왜냐면 지금 A 값이 어쨌든 두 근의 합인데 두 근이 요렇게 됐을 때와 요렇게 됐을 때 A인데 그 A가 92, 18, 93, 27, 94, 36, 95, 45, 96, 54, 97, 63, 72, 81까지. 네. 해서 요 케이스들 중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각각의 수가 되는 것만 구하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는 게 자연수 조건이고 소수 조건이니까 그냥 노가다죠. 공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일일이 해봐야 돼. 그래서 18인 게 2를 빼면 얘 소수 아니잖아. 탈락. 1 뺐는데 2의 배수 아니잖아. 탈락. 그러면 그냥 18인 상황은 없는 거지. A가 18일 때는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겠다. 그리고 27은 2 뺐는데 소수 아니니까 탈락. 요거 답 나오죠. 27이니까 여기가 13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찾은 거예요. P가 13이고 A가 27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보고 해봐서 개수 구하면 세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나오는지는 이거 해보면은 어차피 해설이랑 똑같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4번. 혜인아, 이거 너 기억할걸? 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뭐야? 뭐 해야 돼?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너 물어봤던 내용이잖아. 어차피 다 똑같잖아. 이거 2에 있든 3에 있든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 하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읽었을 때 판별식을 쓰고 있으면 좀 일단 안 맞다고 보세요. 자, 판별식은 사실 쓸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써도 안 써도 답은 변함이 없지만 일단 쓸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 일단 그것부터 좀 이해해봐봐. 2차 방정식에서 그거 있잖아요.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딱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뭐 두근이 양수, 두근이 음수, 그 다음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일단 이제 큰 틀은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게 요 친구랑 요 친구는 그 꽤 식이 많아요. 세 개를 다 따져야 되거든. 이거 판별식도 두근이 있다 따져야 되고, 두근의 합도 0보다 크다,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다. 그래서 두근이 모두 0보다 클 조건은요, 요 세 개의 그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것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근이 모두 음수이다도 똑같아요. 이게 음수인데 일단 두 실근이 또 존재해야 되고요. 두근의 합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여야 되고요. 두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여야만 해서 요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세 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약간
그 2차 부등식 단원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 여기 부등호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차 방정식 문제긴 한데 풀 때 부등식 때문에 가끔 여기가 2차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어서 단원이 약간 애매한 파트거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자, 얘는요. 어쨌든 두근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생각할 수 있잖아.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겠구나.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더했을 때는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누가 크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데리고 가면 0보다 클 것이고 마이너스 절대값이 크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은 이 조건이면 합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얘는 전부 다 가능해서 두근의 합은 안 합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태인아 어때야 돼? 0보다. 그쵸. 해서 일단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멘트가 나오면 여러분이 일단은 요게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얘를 안 해도 됩니다. 요 조건이 얘를 이겨요. 이 조건이 얘가 얘를 이겨.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동그라미가 성립하면 이 x 표시는 항상 성립하게끔 돼요. 자, 왜냐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ac가 음수면 여기가 여러분 자동으로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음수 곱하면 양수인데 제곱 더하면 양수잖아요. 이게 0이어도 양수잖아요.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빠져.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서 안 해. 그러면 결론은 두근의 곱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대수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두근의 곱과 서로 다르다? 그러면 두근의 곱이 음수. 근데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러면 이제 두근의 모도 알려준 거야. 두근의 합 0보다 뭐하다? 그렇죠. 해서 이제 부등식 2개 푸는 문제인 거야 결국에는. 2차라고 했으니까 K가 1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내용은 이제 이게 다. 그래서 해봐. 너네 해봐. 그리고 일단 이걸 해볼 동안 다른 거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 거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어차피 같이 할 거고. 요 앞에나 뭐 아무거나. 지금 그 제곱이 붙어 있는 걸 일부러 준 거야. 양수인 게 딱 보이게끔. 앞에 있는 게 양수잖아. 2차 부등식 안 만들려고 붙인 거네.
사람? 마을 아니면 막혔어요. 여기서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얘만 음수면 되고 넘겼을 때 제곱이 없는데? 제곱이 없고 제곱이 생기지. 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양수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그냥 우리는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지금 정해진 건데 얘가 K에 뭘 넣어도 어차피 1은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곱은 어차피 양수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풀면 되는 거고 얘도 여기는 어차피 양수니까 0보다 크려면 얘가 0보다 뭐 하면 되고 그게 맞나?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있으면 얘가 음수여야지. 그래야 0보다 크지. 그러니까 0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두 개만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곱일 때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 분 64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면 66. 자, 66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아니지? 이거 그거다. 오메가 문제다. 오메가 응용 문제네. 그 2차식이 여러분 오메가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0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산식을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검산식을 써보면 이해가 될 텐데 자 PNX가 뭐 있대. 뭐 엄청 저 긴 식이 있나봐. 저 긴 식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지면은 그냥 배수라는 거잖아요. 이거 샬라샬라가 있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있다는 것은 나눠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0되게 하는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는 원래 안 되는 거 맞는데 0되게 하는 근을 이쪽에 넣으면 나머지가 0이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등식이라서 실수를 넣을 필요는 없는 거야. 허근을 대입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오메가가 이제 갑자기 또 나오는 거죠. 얘가 그 찐 오메가 방정식이잖아요. 얘가 0되게 하는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잖아요.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고.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0 된다. 이거를 지금 다음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오메가 넣으면 0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x에다가 오메가를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여기까지 계산한 게 0 되려면 n이 누구누구가 되냐 이 문제인데 지금 저렇게 어렵게 말을 바꾼 겁니다. 이해한 대로 얘기하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오메가를 넣은 걸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1 더하기 오메가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지수가 그냥 하나씩 늘어나면서 어디까지냐면 n까지 가겠대. n까지 가고 거기에 31을 빼서 0인 거면 그 결과가 32랑 같기 위해서는 n이 얼마여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죠. 얼마가 딱 들어가야 30이냐. 자 근데 우리 오메가 방정식에 의해서 오메가는 연속해서 3개 더하면 0이잖아요. 그리고 오메가 상승이 유진씨 얼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항이 2개인데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그냥 이쁘게 바뀌죠. 오메가는. 얘는 그냥 2로 바뀌는 것이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얘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인 거고 1 더하기 오메가는 얘만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또는 뭐 오메가 봐도 괜찮고 뭐든 상관없고 하여튼 그 괄호가 1, 2, 3 다음에 4, 5, 6은 어차피 또 1, 2, 3이랑 똑같을 거니까 오메가는. 그래서 반복되는 거지. 이 3개만 반복.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에다가 그 다음도 요거 곱하고 그 다음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적당히 곱했는데 32가 되려면 어디까지 곱해야 되냐 이거예요. 누적으로 곱해가는 건데 어디까지 곱해야 32가 되냐.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것까지 곱하면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두 번째까지 곱하면 플러스 되면서 오메가 바가 1이잖아. 또는 오메가 상승 1이잖아. 그러니까 두 칸은 곱하면 그냥 1인데 하나를 더 곱하면 이제 곱하기 2 때문에 2가 됐어. 근데 그거를 32 되게 만들려면 도대체 몇 번까지 가야 되냐 이거예요. 일단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야 돼. 이쯤이 너 그지? 몇 번이 답이 됐어. 일단 처음으로 되는 것은. 잘 생각해봐.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n의 최소값 15가 여러분 처음으로 32로 만들겠죠. 왜냐면은 2가 5번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면 허수, 이거 곱하면 1, 이거 곱하면 2. 그럼 2로 출발해서 곱하면 허수, 곱하면 2, 이거 곱하면 2의 제곱. 허수 2, 4, 이거 곱하면 8. 하여튼 이게 3개가 딱 됐을 때 6번까지 가야 2의 제곱이 되고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5개까지 가려면 일단 15면 2가 딱 5번 곱해주고 끝났다. 그래서 15개인데 근데 15개만 32인 것은 아니니까 한 개 더 있어요. 왜냐면 32에서 다시 여기로 갔을 때 얘만 나면 호수인데 얘만 나면 다시 1을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만 곱해도 또 30인 거지. 그 다음은 64돼서 안 되고. 그러면 15 다음은 몇 번인 거야? 그렇죠. 16은 안 되고 17은 딱 되고 18 되면 다시 2배 되니까 요 2개가 여러분 답이 돼서 이거는 사실 오메가 문제였다. 문제가 좋은 문제죠. 아는 사람만 푸는. 자, 66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갈 거예요. 자, 없으면은 70번 일단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우리 안 했어? 다른 반에서만 했어, 나? 아닌데, 너네도 한 거 같은데. 아닌가? 왜 한 거 같지? 아니, 안 했나? 자이스토리에 있지 않았어, 이거? 여러분, 이게 그거잖아요. 그, 오메가 친구인데요, 오메가 친구. 일단은 그 여기까지 해서 A랑 B 구했을걸요? 어떻게 하면 일단 구해야죠. A, B 빨리 구해봐요. 안 구한 사람. 그래야 뭐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끝나는 거야. A, B가 뭔지 있어야 돼. 일단 이거 좀 해보고 A, B 구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안 구한 사람은 구하면 되고요. 근데 그 71번이 사실 71번 먼저 할게. 71번이 그 너무 잘 나오는 그림이라서 그냥 외우다시피 하면 되거든? 닮음인데 뭐 어떻게 풀어도 다 닮음이 생겨. 그래서 뭐 이렇게 연장선 끌게요. 자, 연장선 끊고 여기랑 여기랑 여러분 연결할게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도 닮음 이용하면은 그 요 꼬라지가 결국에는 이거 알면 나오는 거고 이거를 구하려면 닮음비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닮음이 엄청 많거든. 근데 지금 도조선을 이렇게 끄어야 여기서 그 나비 모양으로 여러분 원이 이렇게 닮음이잖아요. 그 뭐야? 일단은 여기 대칭이니까 여러분 여기 1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저 뭔데요? 이 그거죠.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중점.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대응변이 대응변은 아니지. 대응변은 아니고 이렇게 x 더하기 1을 하고 여기가 여기랑 여기랑 지금 꼭지각이고 여기랑 여기랑 지금 똑같은 거니까 그걸 구하려면은 여기랑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가 그거네. 한 변의 길이 절반. 한 변의 길이가 뭔데? 없는 거야? 그럼 여기가 x면 여기 2x네요. 한 변의 길이가 2x인 정삼각형이네.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x. 여기 2x.
2배. 그래서 여기가 2x니까 여기 그냥 x구나. 여기 정삼각형이구나. 60도. 여기서 끝나네. 여기 60도.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 그리고 여기도 x. 여기 중점이니까 x. 끝났다. 닮은 비만 이제 식세면 되자. 대응변만 안 헷갈리면 되겠고, 왼쪽 대 오른쪽 x 대 1 하면 왼쪽 밑에 x 플러스 1, 오른쪽 밑에 x. 그래서 요거 하면 저거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닮은 저렇게 끌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답 나올 거니까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0번에 A, B 구해주시고요. 이거 우리 했던 거야? 어디서? 했네? 그럼 누구지? 370 누구 질문이야? 했던 거네. 어디까지 있어? A, B 적혀 있어? 응. 근데 이게 만약에 누가 달아도 어차피 구해야 돼. 1승의 합, 2승의 합, 3승의 합, 4승의 합 다 해야 되는 건데 알잖아. 앞에는 알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랑 뭐야? A 더하기 B야 뭐야?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순서대로 어쨌든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구해봐. 이 앞에는 곱셈공식 쓰면 나오잖아.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2죠. 그리고 제곱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예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곱셈공식 쓰면은 다 구할 수 있긴 해. 근데 이제 요게 설명했던 이유는 오메가 친구라서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곱해주면 x 3승에 2 3승인데 그게 빵인 친구라서 x 3승이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곱셈 공식을 안 써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오메가 친구. 그러면 이 식의 특징은 얘를 제곱한 게 얘라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도 지금 항상 요런 류의 특징이 지금 그런 거지. 개수를 보면 이거 제곱이 이거다. 그러면 3승 했을 때 이뻐지잖아. 얘도 그래서. 요거 때문에 3승이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음부터는 그냥 얘도 다 마팔 알파, 마팔 베타 이렇게 보이면 되고 얘도 마팔 알파 제곱, 마팔 베타 제곱 이렇게 보이면 이제 남들은 곱셈 공식 할 때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다. 계속 마이너스 8을 곱하는 방법인 거죠. 세 칸씩.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팔에서 마이너스 16 되고 1번에다가 마팔 곱하면 4번 되고 2번에다가 마팔 곱하면 5번 되고 3번에다가 마팔 곱하면 6번 되고
또 다음 칸 가려면 여기다 막 8 곱하면 또 다음 칸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좀 특별한 시기다. 자, 우리가 이제 깨끗한 칠판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자, 히스토리에서 2차 함수를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 시간이 또 5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냐면 최대 최소에서 그냥 끊으려고요. 일단 최대 최소 앞까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다 못하거든. 절반까지 갔다가 시간 봐서 뭐 고쟁이를 하든 최대 최소 조금만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책은 132쪽이고요. 자, 132쪽에서 일단 유형 1번 파트는 그 중3 때 거랑 여러분 똑같거든요. 뭐 부호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라 가지고 일단 유형 1번 파트는 요 문제를 대상으로 시험에 또 안 나오진 않아서 이걸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맞을까? 도박이다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우리 저번에 그거 얘기했죠? A 빨리 찾기. 우리 반 맞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2차 함수가 여러분 이렇게 있어. 그럼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것은 꼭지점인데 그 꼭지점의 그 x좌표를 대칭축이라 부르고요. 대칭축. 자, 이 대칭축을 빨리 구하셔야 우리가 꼭지점 좌표를 찾을 텐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지금 상관없지만 그때 최고차항 기술만 설명하고 끝난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할 게 많아. 자, 대칭축 찾을 때 여러분 그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말고 이제 공식으로 갈 겁니다. 공식으로. 우리가 사실 y에 0을 대입하면 2차 함수랑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되면서 얘는 분명 2차 함수고 뒤에 내용이죠, 이게. 이제 y가 0 된다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이 두 개의 교점이 실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근을 알파 베타로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 대칭축이고 그 대칭축이 무조건 두 근의 합의 반절이죠. 평균. 그래서 우리 근각유시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봐. 근각유시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근데 그거의 중간이 무조건 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요런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바로 대칭축이다. 그래서 우리는 2a분의 마이너스 b. 자, 이게 사실 어디서도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얘 어디서도 등장하죠? 오, 맞아요. 자, 우리가 두 근을 구하게 되면 여기서 요런 친구 하나와 실근이든 허근이든 요런 친구 하나, 이렇게 여러분 근이 이 2a분의 마이너스 b를 중심으로 같은 간격만큼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가 대칭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수, 자, c에 관심 안 가져도 되겠죠. 왜냐면 대칭축은 이미 a랑 b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를 보고 대칭축이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그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필수로 2a분의 마이너스 b를 외우시면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요거랑 이제 관련됐던 게 그 중3 때 왜 그거 있잖아요. 일반형에서 만약에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었어. 이거일 때 A, B, C 부호 찾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요 문제는 아닌데 다른 번호가 이거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위볼이니까 A는 음수 하면 되고 C는 우리 어딜 보고 찾나요? C. 맞아요. 정확하게 Y절편 오케이. 자, 얘는 꼭지점이 아니고요. Y절편이라서 X에 0 넣었을 때 여기 있죠? 여기가 C이기 때문에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 요렇게 찾았었고요. B. 태인아 기억나? B. 음수인지 양수인지. 기억나나요?
대칭축이 왼쪽이면 y축보다 왼쪽, 대칭축이 음수, 하여튼 왼쪽이면 갓, 오른쪽이면 다. 이렇게 배웠을걸? 다. 그래서 대칭축이 왼쪽이잖아. 그러면 같아. 뭐가 같냐면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같아요. 대칭축이 왼쪽이면.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칭축이 음수이려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음수돼야 되잖아. 그래서 A랑 B는요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대칭축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문제 풀 때는 뭐 이유 몰라도 왼쪽이 있으면 A, B는 부호가 같다. 오른쪽에 있으면 A, B는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기억도 당연히 하는 게 좋겠고 하여튼 대칭축을 여러분 이해를 말씀이 요걸 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37번 문항은 어쨌든 개수 가지고 요런 거는 여러분 이제 쉬운데 요런 거 뭐 일단 그 요런 거는 이제 부호를 우리가 ABC 부호를 딱 보면 알잖아요. 첫 번째 A는 양수, B는 축이 여기 있죠? 왼쪽. 그러면 같다. 양수. C는 요 밑에 만났죠? 음수.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이제 당연히 아는 건데 여기서 3번, 4번, 5번은 어떻게 푸는지. 자, 3번은 어떻게 푸는 거죠? 3번? 그렇죠. 1,0. 오케이. 자, 지나는 점 여기 1을 괜히 준 게 아니죠. 대입하면 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맞는 거고. 자, 4번이랑 5번은 어떻게 찾죠? 자, 그럼 여기서 더 쉬운 것은 5번이 쉬운 거잖아요. 5번 어떻게 찾죠? 그렇죠. 얘가 여러분 2에서의 함수값 2를 넣었을 때 걔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 수 있죠. 답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부호는 알 수 있죠. 1이 여기기 때문에 2가 여기 있어서 위에서 만나니까 함수값이 양수잖아. 그럼 이 전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0보다 크다 해서 이제 맞다 하시면 되고 4번은 그러면 뭘까요? 아, 잠깐만. 그러면 x에 뭐 넣을 거라고?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요.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 여러분 넣으면 9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b 플러스 c 이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9 곱한 거예요. 개수가 여기 제곱이 붙어 있잖아. 여기 제곱이 안 붙어 있고 여기 제곱이 붙어 있잖아. 그럼 지금 이거 변형 한번 한 거야.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해서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찾는 포인트는 C가 개수가 붙어 있으면 이 식을 9로 묶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그대로 C가 나오면 좋으니까. 여기 그대로 상수가 C잖아. 그러니까 9로 묶으면 요 식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넣은 거니까 9는 어차피 양수라서 얘 부호 문제였던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해서 부호가 뭐가 맞나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서 여기 있죠? 1이 여기면 마일이 여기일 테니까 여기 더 밑에니까 여러분 뭐 음수가 확실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 완벽하게 이제 외워주시고요. 꼭지점 그렇게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좋구만. 아까 이거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42번으로 가보면 이게 지금 모의고사 문제잖아. 근데 어쨌든 요 문제를 해석해보면 기억 니은은 쉽거든요. 자, 디귿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디귿을 우리가 그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최고차항 개수 찾기.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42번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대입하지 않는다. 길이만 보고 개수를 안다. 깨끗해서 좋았는데 한 번만 지워줘. 이렇게. 자, 일단은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함수 값이래요. 근데 일단 저는 디귿이 중요해서 디귿을 가볼게요. 자, 디귿이 무슨 말이냐면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구간. 자, 여기 지금
2라는 게 교점의 개수가 2개이고 싶은 거야. 근데 A가 뭐냐면 딱 폭이야. 이차함 개수. 그래서 교점이 2개 되는 경계가 일단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지금도 교점이 2개잖아. 그러면 언제 어느 점을 지날 때가 경계일까요? 교점 개수가 바뀌는 포인트가 2개 있어. 이 그림에서. 어디를 지나는 게 경계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B는요. 어차피 이거 이게 B를 지나도 여러분 여전히 2개고요. 그러니까 경계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답에는 들어가도 경계가 아니잖아.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포인트는 더 특별할 때죠. 여기 지날 때 그리고 여기 지날 때. 그때가 교점이 빵개, 한 개, 2개, 한 개, 빵개 이렇게 바뀌는 포인트를 우리가 경계라고 부를 거고 이런 문제는 경계를 빨리 찾으면 기니디가 그냥 한 번에 다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이 경계가 2개인데 자 공식이 여러분 뭐였냐면요. 대칭축에서 4칸 떨어졌어요. 4칸. 4칸 떨어졌는데 여기 길이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얼마야? 알려줬잖아. 4칸이면 원래 16이어야 되잖아. 근데 1이잖아. 개수가 얼마인 거야? 16분의 1인 거지. 4, 4, 16, 16이 1이 됐잖아. 그러면 앞에 개수가 16분의 1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한 칸 가잖아, 한 칸. 한 칸 가면 원래 이 길이가 폭이 1이면 여기도 1이라고. 근데 지금 4가 됐잖아. 4배가 됐잖아. 그럼 폭이 얼마인 거야, A가?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평행 이동해도 성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외울만 하잖아. 지금은 뭐 꼭지점이 원점이어서 대입하는 거 뭐 하면 나오지 당연히. 뭐 사건말 넣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평행 이동을 해도 항상 성립하니까 이걸 이제 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그 가로 길이 제곱에다가 이제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자, 아볼이든 위볼이든 이렇게 어떤 선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순간 대칭축에서 떨어진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이 세로 길이가 꼭지점과 이 세로 길이 요 길이가 제곱의 A 배가 됩니다. 근데 절대값이 맞죠? 길이니까. 그래서 얘를 제곱한 거에 얼마를 곱했는지를 보면 그게 A다 이 말이죠. 제곱하고 최고차항 계수 곱한 거. 그래서 분수 나오는 걸 대비해서 암산하기 싫으면 그냥 이걸 외우면 되는 거죠. 제곱해서 최고차항 계수의 곱. 그게 얼마인지 문제에서 줄 테니까 A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그 미분적 구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미리 외우세요. 자, 미리 외우고. 자, 그러면 디귿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양쪽의 경계니까 요거 벗어나면은 교점이 빵개 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지.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까지 한번 다시 봤고요. 그리고 일단 시간이 얼마 전까지 될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이차 함수가 만났다. 자, 여기에서 그 44번이 지금 이 문제는 쉬운 거 맞거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래? 답이 뭔가? 얘는 이 그래프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일단 답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fx 빼기 gx가 0 될 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봐. fx랑 gx 알고 있지? 이거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풀 때 fx 빼기 gx가 0 될 때를 봐도 되지만 이항시켜서 fx가 gx랑 같을 때를 봐도 되는 거죠. 어차피 그는 바뀌지가 않죠. 저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저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그는 똑같다. 그래서 얘가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야? y는 fx와 y는 gx가 만날 때 교점이랑 여러분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교점이 어디예요? 여기서 만나는 게 여러분 2번 만났죠? 그래서 x값이 근이기 때문에 마육이랑 2 두 개가 답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3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항상 앞으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또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 얘를 fx 빼기 gx 그래프와 y는 0의 교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항시켜서 따로따로 둘이 만나는 걸 이제 볼 수도 있어. 앞으로 다 이런 내용이야. 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은 이거보다 이게 훨씬 편하죠. 왜냐면 0은 그대로 있고 이 식만 한번 계산하면 얘 그래프가 0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라서 보통은 얘인데 지금 유일하게 그래프가 둘 다 그려져 있으니 이렇게 푸는 거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풉니다. 이항시켜서. 지금은 예외인 거지. 얘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잖아. 근데 뭐하러 이걸 이항시켜서 얘를 구하겠어. 지금 얘를 안 구해도 얘만 가지고 끝나니까 얘로 푸는데 앞으로는 다 이항시켜서 얘랑 0과 만날 때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연습해 볼 건데 이거 뭐라 부르냐면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괜찮은데 차함수라 부르거든요. 또는 뭐 빼기 함수? 근데 빼기 함수랑 차함수랑 같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점 구할 때 지금 fx랑 gx를 여러분 빼있잖아. 이게 사실 연립하다 보면은 빼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연립한다는 게 이항시키는 거잖아 결국에. 그래서 이항을 시키면 뺄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함수 이 자체를 우리가 차함수라 부르거든요. 근데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계속 항상 빼서 연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차함수라 부르는데 이 fx와 gx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그려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너네가 지금 대수도 해야 되고 나중에 뭐 미적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번만 그냥 해보는 건데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얘랑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랑 y는 0이 만나는 거가 y는 fx와 y는 gx가 만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두 그래프가 있잖아. 우리가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할 거거든. 그래도 답이 똑같은지 한번 볼게.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fx에서 여러분 gx를 빼는데 얘에서 얘를 뺄 때 결국에 얘가 0 되게 하는 근이 지금 이렇게 0 되게 하는 근이 얘의 근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근이 마육이랑 2였거든. 그럼 이 보라 색깔도 마육이랑 2가 근이겠죠. 맞잖아요. 이거랑 푸는 방법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둘이 만나는 게 이 두 개면 얘랑 얘가 만나는 것도 이게 하나고 y는 0이 하나인데 마육 넣고 2 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 함수는 마육이랑 2에서 0이 된다 이거야. 결국에는 이 교점 있죠. 이 교점 이 두 개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다고요. 이 빼기 함수는 x축을 이렇게 끄면 x축이랑 만나는 게 근인데 이 함수를 그리는 거야. 그 두 근이 마육이랑 2니까 여기와 여기를 유일하게 통과합니다. 통과. 함수값이 0이라는 거는 x로 절편인 거잖아. 이 함수를 지금 그리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fx가 여러분 2차거든요. gx도 2차죠. 근데 2차에서 2차를 빼잖아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계수거든. 그러면 음수계수를 뺐어. 그러면 그 이차항 계수가 여러분 절대 안 사라지겠지. 그리고 양수야 음수야? 제일 앞에가 양수겠죠. 그래서 여러분 fx 빼기 gx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이제 그 차함수라고 부르는데 너네가 이거를 마스터를 해야 되는 게 결국에 우리가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거나 이차함수랑 이차함수가 만났다 쳐. 그럼 여러분이 연립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근을 구할 때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이항시켜서 x축과 얘에서 얘를 뺀 거 자체가 차함수인데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게 이게 훨씬 단순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f가 있고 g가 있어 만났대. 그럼 맨날 빼잖아. 그 뺀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이 이 둘이가 만나는 점과 일치하니까 요 함수를 하나로 보고 x축을 하나로 보고 문제를 푸는 거랑 이 그래프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뒤에서 연습하면 되고 남들은 이렇게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할 때 얘만 변하고 얘는 고정된 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서 그냥 한번 설명한 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냥 뒤에서 그냥 이해되면 이렇게 풀고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차함수 연립할 때 뺀 함수를 차함수라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다 똑같잖아요. 이거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 여러분 연립하잖아. 그지? 자, 앞으로 이렇게 하자. 연립한다는 건 사실 빼는 거 아니에요? 이항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여러분 그냥 빼서 바로 적어도 괜찮죠? 연립했을 때 이항시킬 거니까 이항시키는 게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말 여기다 빼면은 3x 마일 제곱 a를 여기다 빼면은 마일 마이너스 a 이항시켰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겠죠? 0. 어차피 이게 여러분 문제 풀 때 하는 거잖아. 둘이가 갖다 대 있으면 넘기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차함수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근데 차함수 자체가 2차식인데 0이랑 만나는 그 거리가 4다. 그러면 이제 얘만 보면 되지 얘랑 얘를 동시에 보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던 게 그냥 다 차함수였던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근이 2개인데 두 근의 차가 4래. 그럼 얘는 그냥 새로운 2차 방정식 문제인 거지 쟤랑은 지금 관련이 없는 거죠. 새로운 방정식인 거죠. 극점 구하는 방정식.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얘의 두 근이 이건데 두 근이 여러분 4차이 난대요. 그러면 뭐 전개해도 되지만 사실 얘는 전개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거잖아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묶여있으니. 근데 혹시 바로 답 알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어쨌든 요거의 근이 전개해도 되는데 1뿔마 루트 3분의 a 더한 이거긴 한데 아니면 그냥 전개할까? 3x제곱 마이너스 6x 2 마이너스 a는 빵이면 두 근의 차 그 근각계수 관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넘어자. 자, 전개해서 이렇게 왔어. 두 근이 이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얘랑 얘로 보면은 이렇게 막 비스듬한 거의 거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큰일 날 뻔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사라는 말이 그치. 이건 맞지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랑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 했을 때 이 거리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연립할 때 뺐잖아. 그러면 이게 사라는 말이게 여기가 사라는 말인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헷갈렸지. 이게 4가 아니고 여기가 4인 거야.
문제를 읽어봐. 둘이 만났는데 거리가 두 점 사이 거리가 4다. 그러니까 이게 4인 거야. 비스듬. 자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여기가 4인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했다 생각하면은 지금은 여기 있죠. 여기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가 알파 베타인 거고 이 차이는 그러니까 얘의 두근의 차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여기인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두 근의 차라고 바라볼 때는 지금 요 길인지 요 길인지 구분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얘들이가 만났을 때 그 근은 똑같은데 알파랑 베타 근은 똑같은데 얘는 이 거리가 4인 거고요. 지금은 얘는 이제 그러면 모르는 거죠. 요 밑에 물음표가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모르는 거지. 근데 이게 왜 3점짜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 왜 3점짜리지? 지금 내가 문제를 잘못 읽고 있나? 위볼이고 아볼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 아, 대칭성 이용하는 거네. 봐봐요. 지금 그래프가 여러분 이거 잘못됐죠? 대칭축이 여러분 똑같잖아요. 자, 다시. 대칭축이 똑같아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고 달랐으면은 뭐 다른 그림이겠는데 여기가 얘도 1컴마고 얘도 1컴마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아까랑도 똑같이 바뀌지.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선대칭이잖아. 둘 다 선대칭이니까 이 교점도 여러분 딱 그 포인트가 여러분 이렇게 겹치겠죠.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냥 전개해서 안 주고 대칭축이 같다고 지금 딱 대놓고 준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거리가 지금은 이 거리가 축이랑 여러분 평행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까랑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두 분의 차도 4인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근인데 여러분이 연립했을 때 두 근의 차든 이 그림에서 이 두 근의 거리든 그게 지금 동일한 거죠. 이 문제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상수잖아. 근데 거리가 4면 이게 이만큼 떨어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근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계산 안 하고. 그러면 두 근이 얼마겠어요? 마일이랑 3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연립했을 때 요 방정식의 근도 마일이랑 3인 거지. 그럼 이제 그냥 여기에서 그 A가 나오는 거죠. 근이니까 대입해서 능용해도 되는 거고. 요거에 지금 두 근이 마일이랑 3입니다. 두 근의 차 이용해서 A 구해도 되는 거고. 두 근의 차가 4차이 나니까 전개해서 두 근의 차 공식은 4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방법이 많은 거지. 푸는 방법이. 그래서 그냥 마일이랑 3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라서. 대칭축이 중간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긴 거였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림이 틀어지면 비스듬한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넣어볼게요. 40분이네. 자, 2번 유형으로 다시 갑시다. 자, 유형 3번에 X축과 만나는 교점. 자, X축과 만나는 거는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1번의 문제를 여러분 읽었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합이 마일이래. 그러면 얘는 그냥 두 근의 합이 마일이다 하고 끝나야 되겠지. 그러면 A가 얼마예요? 빨리 답 체크하세요. 암산으로 바로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X축과 만나는 게 방정식의 근이다. 왜냐면 Y가 0될 때 물어본 거니까. X축이 Y가 0될 때잖아요. 그래서 좌표의 합이 꼴, 두 근의 합 이렇게 여러분 바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2여야 되겠죠. 2. 똑같죠?
맞는 거지. x축과 만나는 거니까 y에 0 넣었을 때 두 근이 있는데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고 그 두 근이 x축과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평행, 이렇게 축이랑 평행하잖아요. 그 거리가 4다 이꼴 두 근의 차가 4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 문제가 아니고 그냥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두 근의 차, 공식. 빨리 공식을 써봐. 그치. 생각 안 나면은 곱셈 공식으로 해도 되고. 태인이 외웠어 안 외웠어 이거? 그거 뭐야? 그거 숫자로 불러봐. 뭐 분해? 1분의 루트 4제곱 오케이. 자, 그게 여러분 4다 해가지고 요거 한 줄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두 분의 차 공식은 무조건 외워주세요. 뒤에도 계속 나와요. 여기는 다 2차 방정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이구나. 59번이 개 어려운 건데. 식이 복잡한데. 일단은 여러분 다음 내용 넘어갔어요. 우리 그 2차 함수랑 x축 만나는 거는 사실 2차 방정식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뒤에 잠깐 중요한 거 먼저 갔다 올게요. 여기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직선 만나는 거 있죠? 자, 여기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그 여기서부터는 비스듬한 거죠, 이제 비스듬한 거.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거.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에 일단 여러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직선이랑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났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연립한다는 게 여러분 빼는 거잖아요. 2차 함계수 바뀌지 않겠죠. 그리고 얘가 빠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a 마이너스 12는 빵 이렇게 될 건데 이 초록 색깔의 근이 얘랑 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뺀 거의 근이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해서 이렇게 x좌표 두 개가 이 차함수의 근이다. 근데 지금은 곱을 알려줬다는 거는 그냥 여기 a분의 c가 마사인 거니까 얘를 이제 그냥 바로 구하라고 준 거죠. 근각계수의 관계.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두 좌표의 곱을 주면 a분의 c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로 바로 가는 거니까 얘가 마사면 여기가 2를 곱하니까 여기가 이제 마팔 되는 거죠. 마팔. 원래는 마사인데 2배 해서 마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알려준 것이고 그러면 두 좌표의 합은 이제 얘랑 관련된 거지. 두 좌표의 합은 얘랑 관련 있고 두 좌표의 곱은 얘랑 관련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실전 문제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일단은 72번을 여러분 같이 보실게요. 72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났잖아요. 그럼 일단은 근을 가정하는 게 여러분 첫 시작입니다. 지금 어차피 K가 미지수라서 근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빼기 함수를 구하겠죠. 연립할 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을 해놓고 일단 근을 못 구하면 가정하는 게 무조건 첫 스타트. 그래야 식을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안 하잖아? 그러면 0, 뭐 손댈 거리가 없거든. 그래서 가정을 하시면 자 만난 점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꼭 알파랑 베타를 꼭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따라서 알파 베타로 표현하는 문제인 거야. 결국에는. 알파 베타로 표현해서 근계관으로 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건데 S1이 지금 삼각형 넓이거든요. AOC. 자, 요 넓이를 여러분 표현할 때
자, 이 길이가 여러분 자동으로 베타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여러분 선택할 때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거든요. 베타를. 근데 그래도 미질수가 좀 단순한 게 우리가 편하잖아. 어차피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걸 선택하는 게 그래도 이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뭘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 점을 베타를 설정을 했을 때 여기 넣느냐 여기 넣느냐 둘 다 똑같이 답이 나오지만 그래도 넓이 구할 걸 생각하면 제곱이 생기더라도 이게 훨씬 낫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여기서 주의사항은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좌표가 알파인 거지 이 길이가 또 알파인 건 아니거든. 이게 또 마이너스 알파가 길이라서 저런 깨알 같은 실수를 하면 저게 또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좌표가 음수면 길이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태인아 여기는 뭐라고 쓰겠어요? 여기는 그쵸. 여기는 어차피 알파 제곱이 양수니까 그냥 알파 제곱 쓰는 거예요. 좌표가 꼭 양수니까 얘는 상관없는데 저 밑에 길이 저거 할 때 마이너스 알파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길이 곱해서 나누기 2 길이 곱해서 나누기 2를 하면 2분의 1 베타 3승과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3승이 각각의 넓이가 되겠고 그거를 빼서 20이다. 그럼 이제 이거 마이너스 안 붙이면 당연히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세제곱의 합이 4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각유시 관계 곱셈공식.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 다 쉬워. 그냥 연립해가지고 다 근격아니야. 다 근격아닌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근의 합도 알고 두근의 곱만 문자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음수가 헷갈린다 싶으면 애초에 이걸 여러분 마이너스 알파로 잡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그냥 자동으로 양수가 되는 거라서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좌표 자체를 음수면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 그래놓고 알파 베타는 양수인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실수할 일은 또 없긴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걸로 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최대 수능은 오늘 안 할 거니까요. 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자 어디 가냐면 77번 봅니다. 자, 77에서 어디를 이제 잘 보냐면 BC가 여러분 2분의 7이래요. BC가 2분의 7. 여기. 자, 이거 왜 줬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기울기 관찰하셔야 돼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BC가 여기서 어디랑 똑같을까요? 어디랑 똑같아요? BC랑 이 그림에서 어디랑 똑같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인데? 어딘지 알아볼라. 그렇지. AC 여기 당연한 거지. 왜냐면 이게 1대1이잖아. 기울기가 1이라는 말에 요 가로랑 세로가 여러분 길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가 중요한 거고 그게 지금 여기 두근의 차라서 그래요.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라고요. 비스듬한 거를 하든 뭐 넓이를 구하든 여러분은 근을 알아야 돼. 근을. 알파 베타와의 차가 2분의 7이다를 지금 돌려서 어떻게든 주거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저기를 알아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 근의 차이가 2분의 7이라는 거고 이 항을 시켰을 때 두 근이 교점의 x 좌표인데 두 근의 차가 2분의 7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A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근각계수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기울기.
그래서 여러분이 자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칠게. 뭐 어차피 평이동하면 여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이라고 치면 여기가 1이라고 잡아 그냥. 실제 길이 말고 b라고 잡은 거야.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 길이는 뭐라고 치면 돼? 기울기가 m. 그렇죠. 여기는 그냥 m이라고 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피타 하면 이 각각의 길이 b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야. 1대 m 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게 되냐면 만약에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났어. 그럼 이렇게 둘이 만났잖아.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3이라는 거야. 찰나찰나. 그랬을 때 여러분은 평행한 선, 축의 평행한 선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가 3이면 1대 3대 루트 10 요게 여러분 이렇게 딱 자동으로 되게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는 b인 거지 실제 길이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두 근을 구했는데 두 근의 차가 만약에 5야. 실제 길이가 5야. 그러면 이 비스듬한 길이는 얼마인 거야? 그냥 오르트 10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 세 개의 그 관계를 여러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알면 여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를 알면 여기를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 삼각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2다. 그러면 1대 2대 루트 5 이런 식으로 길이비를 이렇게 써놓으면 피타를 안 해도 b를 이용해서 실제 길이가 딱 구해지거든요.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유형 6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남았어요. 7분. 자 집중하세요. 자 요거 여러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이차함수랑 직선 위치 관계 해봤자 3개 있죠.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근데 솔직히 안 만나면 문제를 여러분 내는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보통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겠죠. 안 만날 때는 그냥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고. 봐봐요. 접할 때 해볼게요. 85번으로 설명 잠깐 해볼게요. 그 이차함수에서 기울기가 5인 직선이랑 여러분 만났대. 이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념이에요, 개념. 자, 만났는데 접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점에서 여러분 만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중근인 거잖아, 중근. 자, 어차피 이거 이항시키면 x제곱은 그대로고 마이너스 몇 x 돼요? 8x 되죠? 블라블라. 이 블라블라 사실 지금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관심 없다 이거요. 왜냐면 두근의 합이 얼마죠? 두근의 합이 뭐예요? 8이잖아요. 맞잖아요. 근각에서 간 게 8? 근데 중근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x값이 뭐겠어요? 4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판별식을 안 쓰고도 문제가 다 풀려. 근각계수 관계로도 풀린다 이 말이야. 물론 이항시켜서 d는 0 해서 얘를 찾고 근을 구해서 중근이 4다 해도 괜찮은데, 근데 2차랑 1차가 고정이 돼 있으면 두 근의 합이 이미 8이고 만약에 실근이 2개면 얘 둘이 더해서 8이었겠지. 근데 지금 접하잖아. 그러면 근이 2개라서 중근인 거잖아. 4가 2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두 근의 합의 반띵이 4니까 지금 이 접점의 x좌표가 4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풀면 4를 넣으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입하는 게 귀찮으면 뭐 판별 쓰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지금 k를 잡으면 4 넣으면 16 빼기 12 더하기 17은 4 넣으면 20 더하기 k.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K 구하는 게 답이라서 판별식 안 쓰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뭐죠? 일단은 근데 이런 거는 만난다 이거잖아. 그러면 그냥 실근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그냥 판별식 문제니까 얘는 그죠? 실근이 있다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뭐 한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2차 함수로 시작하지만 2차 방정식 근의 개수 문제니까 이런 거는 그냥 판별식인 거고. 여기도 판별식인 거고. 자, 이런 거. 자, 9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7번만 봐도 돼요. 여기서 2차 함계수랑 1차 함계수 이만큼 알고 있죠? 여기서 이만큼 알고 있죠? 그러면 얘를 빼는 순간, 뺀 걸 일단 적을게요. 자, 빼면은 두근의 합을 알면은 일단 그 합은 무조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곱은 지금 모르지. A가 껴있잖아. 근데 두근의 합을 알잖아요. 그럼 두근의 합이 지금 얼마죠? 2죠. 근데 얘가 지금 접했죠. 그럼 얘는 얼마죠? 그쵸, 그쵸. 내가 지금 이걸 바라는 거야. 판별식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판별식 왜 쓰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근이 1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 넣은 게 지금 얼마냐면은 8이거든요. 여기 1,8인 거죠. 그럼 1 넣으면 8 되니까 여기는 6인 거. 이렇게 역으로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지.